자, 봅시다. 이면지에다 쓰시면 딱 좋겠어요. 너도 앞에 부분에 써. 이거 중요한 이유를 보면 알아요. 화학은 50%가 주기율표의 성향 때문에 일어나요. 주기율표 안에 있는 성향을 일찍이 깨우치면 되게 쉽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면 수소 아빠라 그랬어요? 수소 아버지예요? 처음 태어난 분? 같이 동시적으로 누구? 헬륨. 근데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수소가 2개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우주 뭐 3개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2개. 수소가 4개가 의해서 만들어지면 이건 행성 안에 있는 핵융합.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 이유는 뭐 물리학이나 뭐 다른 데서 얘기할 건데, 자, 2개인 경우는 이렇게 돼 있는 중수소. 중수소 뭐야? 중성자 하나 껴있는 게 중수소예요. 중수소는 전자 하나 있는 것까지 똑같아요. H가 1인데 얘가 2예요. 원래는 H가 1이면 1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야? 1은 양성자수. 얘는 이름이 질량수인데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 한 게 질량수예요. 그럼 얘는 뭐야? 중성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무조건 원자들은 양성자는 있어야 되니까. 됐습니까? 저 지금 원소로 안 하고 원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잘 들어야 돼. 원소는 이런 성향을 얘기하지 않아요? 원자일 때만 개수 세는 거니까. 아,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이 말 하나가 엄청 중요해. 소냐, 자냐, 이온이냐 이런 것들이 성향이 있어요. 얘네들이 이온이 돼버리면 소에 대한 자에 있던 성형, 얘가 갖고 있던 순수 성향이 없어져요. 전자 잃으면서. 자, 양성자 수가 어떻게 된다고? 하나야, 수소는. 그럼 중성자가 없어서 이렇게 되는 애들이 대부분인데 우주에는 뭐야? 이렇게 되는 애들이 있다는 거지, 중수소가. 몇 개가? 이렇게 생겨보면 애가 2개가 결합을 해서 뭐가 돼? 4개의 질량수가 4개인 또 2개인 헬륨이 돼. 이 4개라는 의미가 뭐야?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이 뜻이야.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이 뜻이야. 이게 헬륨이야, 오케이? 요렇게 해서 헬륨이 형성해.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거 화학인데 왜 이 짓거리를 했냐? 연관이 있다는 얘기야, 얘네들끼리 성향이. 자, 수소보다는 헬륨이 안정해. 그 안정하다는 이름으로 얘는 18쪽에 있는 그 줄을 선 거고요. 이 줄을 선 18쪽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안일비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야. 성질활 또는 변활활, 성질성, 자 비활성 이라는 거야. 아무런 성질, 자 아무런 반응을 안 한다는 거야. 근데 그 아이가 어떤 상태? 기체 상태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20쪽부터까지만 기체 상태고 나머지는 액체 기체로 변해. 좀 무거워져서 그래 그건. 뭐가 무거워져? 얘는 양성자 하나고 얘는 양성자 몇 개야? 2개. 무거워지는 거 이해되지? 번호가 길어질수록 양성자 숫자가 많아지고 중성자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무거워진다. 자, 근데 얘를 18쪽 애들을 뭐라 부른다? 비활성 기체. 쉽게 말하면 뭐야? 안정한 원소이지. 반응 안 하니까. 어디까지? 헬륨, 네온, 아르곤까지. 밑으로 내려갈수록 반응하긴 해. 조금씩이라도. 근데 얘네가 완벽하게 거의 반응을 안 해. 자, 반응을 안 하는 얘네들을 뭐라 부르냐? 아까 얘기했잖아. 비활성 기체라고 부르면서 뭐라 하면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데 호돈소야? 혼자 존재하는 애들인데 뭐라고? 분자야. 분자? 하나하나 개체로 나눌 수 있다는 거야. 개체가 되는 애들이야.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야. 원소인데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진데 분자야. 그래서 호돈소 분자라고 그래. 얘네들 누구? 헤네라, 헬륨, 네온, 아르곤. 자, 얘네들이 결합에 의해서 리튬 만들어지고, 자, 1쪽, 그 다음 리튬 다음에 누구야? 나트륨.
11번. 그 다음 칼륨 19번. 요것들을 뭐라? 일족이라고 하고 수소만 제외하고 뭐라 부르냐? 알칼리 금속이라 한다. 정확한 의미는 알칼리는 뭐야? 염기성이라는 뜻이거든. 무슨 뜻이냐면 반응을 하고 나면 그 물을 염기화시킨다는 의미야. 반응을 하고 나면 그 물의 성질을 염기화시킨다. 물과 반응을 하면 염기화시킨다. 그래서 얘네들이 반응성이 커. 왜 리튬, 나트륨, 칼륨이 반응성이 클까? 그건 18쪽 원소 때문이야. 무슨 말이냐면 전자 하나만 잃으면 헬륨, 나트륨 경우엔 전자 하나만 잃으면 네온, 칼륨 경우엔 전자 하나만 잃으면 아르곤이 되는 성향을 띠거든. 그러므로 하나를 잃으려고 하는 성향이 커. 그리고 얘네들은 금속성을 갖고 있어. 금속성에 대한 설명을 했었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쉽다?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자유전자는 쉽게 뭘 한다? 도핑 또는 전도를 한다. 불순물을 가지고도 올 수 있고 불순물화 시킬 수 있다.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에서 전도의 성향이 높다. 그런 애들이야. 쉽게 전자를 잃어. 리튬, 나트륨, 칼륨. 자, 엄청나게 사용되는 건전지, 리튬 건전지. 엄청나게 우리 몸에서 교란이나 자극을 일으키는 나트륨 양이온, 칼륨 양이온. 그쵸? 우리의 전기 신호, 우리 몸에 있는 신호들이 얘네에 의해서 생물에서 보면 자극과 반응, 거기 안에서 자극을 담당하는 뉴런의 자극을 담당하는 게 나트륨하고 칼륨이야. 오케이? 나트륨 펌프, 칼륨 펌프. 나트륨은 밖에 있고 칼륨은 안에 있어. 안에 있던 게 펌프가 열리면서 밖으로 기어나가고 들어오고 하면서 역치이상의 자극을 줬을 때 우리가 활성도가 높아져 갖고 우리는 그때부터 아픔을, 고통을 느낀다. 이런 것들. 이런 거 할 때 얘네들 성향이 딱 전자를 잃어서 이온 상태가 되기 쉽다라는 거죠. 무슨 이온 상태가 되기 쉽냐? 나트륨은 하나의 전자를 잃어서 나트륨 양이온이 되기 쉽다. 선생님, 나트륨하고 나트륨 양이온하고 전혀 다르다 그랬죠. 얘를 공급받아서 나트륨이 되기 전까지는 나트륨의 성향을 갖고 있지 않아요. 나트륨의 성향은 뭐야? 전자를 잃기 쉽다. 자, 나트륨이 잃기 쉬운가? 칼륨이 잃기 쉬운가? 자, 이거는 일주기에 있는 애들이 점점점 어디로 벗어나느냐에 따라서야. 자, 핵은 여기 있고 수소는 여기 있고 전자 하나를, 그 다음에 리튬은 첫 번째 다 채워지고 두 번째 하나 있는 성향. 그러니까 얘가 이제 요 하나보다는 얘가 더 멀리 있으니까 이게 더 쉽게 되고, 더 껍질이 많아지면 그 안에 있는 얘가 더 밖에 있는 최 밖에 있는 리튬보다 나트륨이 더 쉽게 전자를 잃고 나트륨보다 칼륨이 점점 잃기 쉬워. 그 성향은 왜 그러냐? 반지름이 커져서야. 뭐가 커진다고? 원자들이 갖고 있는 반지름이 있어. 수소보다는 리튬보다는 나트륨보다는 칼륨이 반지름이 크고, 반지름 크다는 건 뭐야? 핵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는 거야, 원자과 전사. 그래서 얘가 쉽게 떨어져. 아하. 일족은 그러면 전자를 잃는 반응, 즉 전자를 잃는 반응이 어디? 번호가 증가할수록. 무슨 번호? 1번, 3번, 11번, 19번 같이. 이게 무슨 번호인데? 양정사의 수, 다른 말로 원자 번호.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응성이 커진다라는 성향을 띠게 돼. 자, 1쪽과 18쪽 정리할게. 잠깐만 끄겠습니다. 얘가 걸리적거리네요. 어떤 성향을 갖고 있다? 18쪽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다? 반응을 안 합니다. 그리고 상온에서 기체 상태예요. 가볍습니다. 자, 헬륨이 그 첫 번째 주자고, 그 다음 네온 10번, 그 다음 18번 아르곤이다. 얘네들은 뭘 안 한다고? 반응을 안 해. 그래서 원자의 맨가 전자, 원자가 전자 수는 0이다 라고 얘기해요. 선생님, 원자가 전자 수는 얘가 2개고 얘는 8개고 얘도 8개인데요. 근데 원자가 전자는 뭘 의미하냐면 반응에 참여하는 수를 얘기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안 정하기 때문에 반응에 참여하는 수가 없어. 그래서 0으로 표시하는 유일한 쪽, 몇 쪽? 18쪽. 그러면 얘가 2개고 얘가 8개고 얘가 8개란 말을 할 때는 언제? 최외각 전자 물어볼 때는 얘가 2개고 얘가 8개고 얘가 8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원자과 전자를 물어보면 뭐다? 0. 0의 의미는 뭐야? 비활성 기체. 자, 18쪽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1쪽은 어떤 녀석? 수소를 제외해야 되는데 리튬, 그 다음에 나트륨, 칼륨, 점점점 뭐라고 부른다고? 알칼리 금속. 전자를 잃고 물을 어떻게? 염기성으로 막 바꿔준다라는 얘기야. 염기성으로 전환해준다. 자, 무슨 성향이 강하다? 전자를 잃기 쉽다. 전자를 잃음 몇 개 잃은가? 1개 잃어야 18쪽이 된다. 아하. 아까 규칙이 때 있죠, 그죠? 1개 잃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몇 개 잃어야 좋아한다? 1쪽은 1개 잃어야 좋아합니다. 왜? 1개 잃어야 18쪽이 되거든요. 아, 누구든 다 18쪽이 되려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구나. 그렇죠? 누가 계속 반응하는 거 좋아하지 않겠죠? 그렇죠? 안정하고 있죠? 쉬고 싶어요. 이런 느낌? 또 있다, 얘네들도. 자, 그럼 뭐예요? 나머지 얘들 중에 중요한 원쪽이랑 얘들을 또 얘기해야 되겠죠? 누굴까요? 그 다음에 1쪽 했고요. 그럼 2쪽 합시다. 아이고. 누굽니까? 수소는 이 1주기 나일에는 없고요. 2주기부터 리튬 다음에 뭐야? 베릴륨. 그 다음에 3주기에는 나트륨하고도 마그네슘. 4주기는 뭐야? 칼륨, 칼슘. 요렇게 돼 있어요. 성향은 크게 얘도 금속인데, 자, 원래는 얘 이름이 안 붙여져 있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과정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저한테 배우셨잖아요? 저한테 배웠으면 얘 이름까지도 알고 있으면 좋죠? 알카리랑 비슷하다. 토금속. 알카리 토금속. 알카리 금속이었나? 알카리 토금속이야. 알카리 금속? 알카리 토금속. 아, 뭔가 하나 차이 난다 이 뜻이죠. 전자 몇 개 잃어요? 얘는 이쪽은 두 개의 전자를 잃기 쉽다. 이유는 18쪽이 되려고. 성향 뭐다? 잃는다. 그러니까 뭐야? 잃어서 뭐야? 이것도 OH-를 만든다. 누구랑? 물이랑 반응하면. 그래서 알칼리 토금속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물은 어떻게 된다? 염기화 시킨다. 네, 얘도 똑같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반질이 커지므로 어떻게 된다? 칼슘이 더 반응성이 크다. 그런데 리튬과 베릴륨의 차이는 뭐냐? 자, 이렇게 돼요. 아하, 리튬이 더 크군요, 베릴륨보다. 그러니까 리튬하고 베릴륨 중에 반응성은 누가 더? 리튬이 커야 한다. 나트륨이 이 밑에 크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아, 나트륨이 마그네슘보다 반응성이 더 크다. 칼륨하고 칼슘하고 얘기했을 때도 칼륨이 더 크다. 뜻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네, 여기까지 2조. 자, 13족에서는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 자, 갑자기 13족 왜? 3족에서부터 선생님 12족은 어디로 갔나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이금속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에너지의 높이에 의한 관련인데 뒤에서 배워요. 높이가 어떻게 차이는지.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최외각 전자가 같아. 얘는 최외각 전자 몇 개? 하나. 최외각 전자 몇 개? 2개. 얘는 몇 개? 빵. 안정한 애들인데 얘 3번에서부터 12번까지는 최외각 전자 수가 같다. 그러니까 규칙이 없어 거의. 그러니까 따로 배워. 전이원소라는 거. 전이원소인데 거의 대부분 금속이기 때문에 전이금속이라 배워. 또 뭐라고 하냐? 유기가 아니라 무기화학이라 배워. 어렵지 않으나 꼭 우리가 섭취해야 될 염류나 알칼리 염류나 그런 걸 이온성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또는 섭취해야 될 게 있고 섭취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하여튼 금속이기 때문에 여기도 따로 배워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뭐 금속성의 성질 다 갖고 있고
저 주기에서부터 애가 얘기했던 뭐 껍질이 뭐 같아서 바깥 껍질이 같아서 안에만 달라서 뭐 이런 그런 사소한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무튼 13족에 갑자기 13족이 돼요. 그다음에 리튬, 베릴륨, 알루미늄이죠. 네, 리튬, 베릴륨,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 내가 뭔가 잘못됐다. 분소. 주세요. 붕소죠, 붕소. 여기가 알루미늄이죠. 예. 붕소예요. 예. 원자 건전자 3개네. 근데 얘는 지금 뭐야? 금속이 아니야. 그럼 누가? 알루미늄 금속이야. 그럼 얘만 성형을 좀 해. 왜? 알루미늄 많이 사용하죠? 알루미늄 어떻게 돼? 예. 전자 3개를 잃고 플러스 3가 이렇게 돼요. 이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알루미늄이 제일 중요해서 13족은 뭐라고 하냐? 알루미늄화족이라고 그래요. 알루미늄화족이라고 그래요. 얘만 좀 두각을 좀 보여요. 네. 그리고 몇 족? 17족. 18족 옆에 있던 17족 누구야? 여기가 헬륨. 그다음에 여기가 네온이었죠? 자, 네온 전에 플로우르. 자, 아르곤 전에 염소. 플로우르, 염소 같은 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할로젠 원소라고 그래요. 성향 뭘까요? 전자를 하나 얻는 성향이 있다. 전자를 한 개 얻는 성향이 있어요. 할로젠이에요? 할로젠. 그래서 얻는 성향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얻는 성향이 강하냐? 플로우르가 더 커요. 플로우르가 염소보다 크고, 브로민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브로민,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갈수록 있는데 하여튼 아까 얘기했던 얘는 아래로 내려가서 원자 반집이 커져서 되는데 얘는 원자 반집이 제일 작은 플로우르가 염소보다 커요. 이유는 전자를 당겨야 하기 때문이에요. 전자를 어떻게 되기 때문에 당겨야 돼요. 그러니까 핵과 가까이 있어야겠죠. 그죠? 핵과 가까이 있는 플로우르가 어떻게 된다고? 강해요. 플로우르가 뭐가 강해? 당긴 힘이 강해요. 이해됩니까? 당긴 힘이 강해서 플로우르의 반응성이 더 크다. 됐습니까? 예, 여기까지가 17초까지의 성향을 말합니다.